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공개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현 시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예언자 중 한 명인 신디 제이콥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한국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나 군사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 이해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곧 닥칠 일에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잊혀진 책장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신디 제이콥스는 세상이 분명한 징조들로 인해 흔들릴 시간이 올 것이며 그 징조들이 동방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말씀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곳이 태평양 건너 미국 영토이며 그 여파가 한반도까지 울려 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위한 계획된 시나리오이며 2025년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기록은 군사적 정복이나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개입, 혼란 속에서 사라졌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나타나는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만 동시에 회복의 약속을 지닌 특징적인 지도자의 귀환을 묘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묘사가 도널드 트럼프를 가리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이 예언적 연결이 미국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한국까지 이어지며 마치 두 나라의 운명이 보이지 않는 실로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디의 발언을 분석한 학자들은 그녀의 메시지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뜻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갈등의 흔적을 지닌 지도자의 귀환은 동방에서 숨겨진 세력의 각성과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한국의 미래는 이 미국 내 움직임과 얽혀 있으며 그 영향은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변화는 사회적, 경제적, 영적 구조들을 포함한 전환을 불러오며 역사를 재정의할 순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순환이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의 시선이 트럼프의 귀환에 집중되는 동안 태평양 건너편에서 훨씬 더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카메라 앞에 드러나지 않지만 점차 결정을 형성하고 동맹을 변화시키며 한국의 운명을 재편해가는 힘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녀의 계시는 더욱 불안하게 다가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함께 움직이고 있으며 표면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 예언의 진정한 범위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현재의 징조들을 비교해보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평행선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미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급진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단지 공식적인 회의실에서만이 아니라 조용한 이면에서도 결정되고 있습니다. 두 조각이 신디 제이콥스가 예언한 그대로 맞물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우리 눈앞에서 형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구체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제적인 움직임들이 어떻게 정렬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인 차원을 넘어서 전략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십시오. 과거에는 단순한 정치적 동맹이었던 것이 이제는 예언의 성취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이 서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시의 도입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성찰로의 초대입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밝힌 하나하나의 세부 사항은 역사적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과 멀리 떨어진 한국의 운명이 2025년 트럼프의 복귀와 얽혀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이 예언은 단지 한 통치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세력들이 일어나 수백만의 사람들의 진로를 결정할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이것이 단지 국제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시아 대륙 전체의 미래를 다시 쓰게 될 수도 있는 예언적 전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통찰을 얻었는지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디 제이콥스에 따르면 이 순환의 귀환은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항상 미완으로 남아있던 무언가의 완성입니다. 한 지도자는 혼란 속에서 사라지고 도덕적 타락과 제도적 피로가 극에 달한 시기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귀환은 직위를 되찾기 위함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열린 채로 남아있던 하나의 순환을 종결짓기 위함이며 그 완성은 바로 2025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틈에서 한국은 많은 이들이 서구의 전유물이라 여겼던 거대한 판도 속의 핵심 조각이 됩니다. 이 예언은 이 지도자의 뜻밖의 사명이 단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그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국경을 넘는 충격을 일으키며 정치 권력을 넘어 민족들이 자기 정체성과 운명을 대하는 방식을 다시 정의하게 만듭니다. 신디가 이 귀환이 동방과 직접 연결될 것이라고 언급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그것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적인 모든 움직임은 한국이 이 변화의 진원지 중 하나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 즉 두 얼굴의 계시가 등장합니다. 한쪽에는 미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금 되찾은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인물 도널드 트럼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공식적인 직책은 없지만 한국 내 중요한 결정들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두 얼굴이 적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향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존재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의 한쪽에서 드러나는 트럼프의 가시적인 권위, 그리고 다른 쪽, 한국에서의 보이지 않는 힘, 이 이중성은 소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예언적 연결을 만들어내며 이미 우리의 눈앞에서 사건들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의 연결은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구체적인 신호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하는 시기와 동시에 한국은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수렴이라고 말했습니다. 겉보기에 서로 다른 두 극이지만 이들이 함께 만들어낼 충격은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영적이자 정치적인 무대로, 미국은 트럼프를 통해 뜻밖의 복귀를 상징하는 강대국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이 두 나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트럼프와 한국 사이의 연결은 전 세계의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대륙을 넘어 영향을 미치고 동맹과 경제, 심지어 영적 구조까지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말은 명확합니다. 전 세계는 새로운 권력 모델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직함과 직위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드러난 힘과 감춰진 힘, 공식과 비공식의 조합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점점 현실의 윤곽을 갖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구 정치학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미국과 한국 사이의 대화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트럼프의 복귀는 단순히 워싱턴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서울의 전략적 결정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정렬은 단순한 외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이전에 이미 예고된 어떤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결합의 충격은 세계 정치의 판도를 재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무적처럼 보이는 국가들조차도 자신들의 구조를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전통적인 동맹이 붕괴될 수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블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언에 따르면 트럼프와 한국이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동맹이 드러나는 순간 과거의 체제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질서는 다시 쓰이기 시작하며 이 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은 국경을 넘어 수백만 명에게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한국을 지금까지 한 번도 고려된 적 없는 역할로 끌어올립니다. 단순한 국제협상의 참가자가 아니라 미래를 형성할 세력들의 교차점이 되는 것입니다. 신디가 묘사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무대 뒤편에서 현실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드러난 무대를 점유하고 있는 동안 그 또 다른 얼굴, 즉 보이지 않는 존재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며 예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모든 발걸음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너무나 다른 두 힘이 같은 목적 아래 결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신디 제이콥스는 이에 대해 간결하지만 강력하게 답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공식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은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작동할 때 그것은 전 지구적 변화를 일으킬 하나의 기어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하며 일단 그 움직임이 시작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해석하기를 꺼려한 한 가지
세부 사항을 묘사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말하는 자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자의 조용한 영향력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은 공식 직책을 가진 이들만큼이나 결정적인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은밀한 대화 속에서 결정을 형성하고 위기의 순간에 전략을 이끌며 대중의 눈에 절대 드러나지 않는 경로로 방향을 결정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이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결정들이 더 이상 공개적인 연설에서 나오지 않고 비공식 회의와 언론에 나오지 않는 목소리들 속에서 시작된다는 징조가 있습니다. 신디는 운명은 직함을 가진 자에 의해만 쓰이지 않고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에 의해서도 형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비는 결국 가장 불안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무대와 무대 뒤, 이들이 하나의 운명 안에서 서로 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늑대와 비둘기라는 인상적인 상징을 사용하여 단순한 시적 은유가 아니라 직접적인 비교로서 힘과 섬세함을 대조했습니다. 공격적인 권위를 가진 늑대, 그리고 전략적으로 부드러운 비둘기, 이 두 존재가 함께 걷는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불안한 점은 신디에 따르면 진짜 방향을 결정하는 존재는 늑대가 아니라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더 크게 외치는 자가 아니라 조용히 인도하는 존재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이 적용을 해보면 그 경고는 충격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정치적 힘의 가시적 얼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한 영향력, 즉 무리를 인도하는 비둘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융합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2025년이 단순한 해가 아니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이 해를 돌이킬 수 없는 지점, 마침내 닫히는 하나의 순환으로 묘사합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2025년이 동양과 서양이 하나의 이야기로 얽히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의 트럼프의 귀환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한국에서 떠오르는 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힘은 왕관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공동의 운명을 열 열쇠를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예언을 분석한 학자들은 더욱 불안한 점을 강조합니다. 2025년의 수렴은 단지 정치적 결정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회적, 영적, 그리고 문화적인 변화를 동반할 것입니다. 흔들릴 것 같지 않던 구조들이 의심받기 시작할 것이며 과거에는 군사 동맹이나 경제 전략으로 결정되던 일들이 이제는 뉴스에 나오지 않는 목소리들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무대는 유지되지만 진짜 각본은 무대 뒤에서 쓰여질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미래는 단지 힘이나 눈에 보이는 권위로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세상은 곧 리더십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재정의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은 정치적 권력과 영적 영향력, 이 두 차원이 하나로 융합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정부나 제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구조를 넘어 사회의 가장 깊은 층위에까지 침투하는 하나의 움직임에 관한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관점에서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부르던 개념은 더 이상 직함이나 표 권력의 자리에 의해만 측정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이성과 감정, 힘과 연민, 전략과 감수성을 결합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아직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융합은 가장 분명한 형태로 미국과 한국 사이의 연결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한쪽에는 혼란 속에서 다시 무대로 돌아온 권위의 상징 도널드 트럼프가 있고 다른 쪽에는 공개적인 환호 없이 미래를 조용히 형성해가는 변화의 나라, 한국이 있습니다. 이처럼 겉보기엔 어울리지 않는 이 결합이 바로 신디가 예언에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다른 두 힘이 만나게 될 때 새로운 세계적 순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의 가장 뚜렷한 징표는 그 결합이 더 이상 멈출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작동되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예언은 더욱 불안하고도 깊은 의미를 띠게 됩니다. 신디는 운명의 거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한 나라 전체가 전통과 변화라는 두 반쪽으로 나뉘는 반영을 설명했습니다. 한쪽은 권위의 경직성, 제도의 구조, 확립된 질서의 힘을 지니고 있고 다른 한쪽은 연민과 감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개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두 반쪽이 마침내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거울을 한국에 적용해보면 강력한 상징적 초상이 떠오릅니다. 한국은 지금 경직된 체제를 유지하려는 흐름과 더 깊은 변화로 나아가려는 부름 사이의 긴장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충돌과 만남의 지점에서 한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단호했습니다. 전통과 변화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세계는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으로 동방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트럼프와의 연결은 더욱 인상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권력의 얼굴, 돌아온 권위의 힘을 상징합니다. 반면 한국은 그 반영이자 보완, 순환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마지막 요소로 등장합니다. 이 둘은 함께 운명의 거울을 이루며 두 현실이 하나로 융합되는 장면을 완성합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예언은 명확히 말합니다. 이 만남 속에서 세계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리더십은 더 이상 직함이나 투표 결과로 정의되지 않을 것입니다. 운명 또한 단순히 선출된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많은 이들이 믿기를 꺼려했던 무언가를 묘사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왕좌에 앉은 이가 아니라 선택받지 않은 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존재를 선택받지 않은 손이라 불렀습니다. 공식 행사에 나타나지도 않고 대중 앞에서 선서를 하지도 않지만 조용히 길을 인도하며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힘,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존재이며 이제 그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예언 속에서 그 선택받지 않은 손은 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손은 돌아온 지도자의 곁에서 함께 걸으며 그의 결정을 영향을 미치고 그의 권위가 미치는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마치 체스판에서 빠져있는 마지막 한 조각처럼 그 존재 없이는 복귀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내 권위의 귀환이라는 가시적 얼굴을 상징한다면 그의 옆에는 조용히 전 세계의 방향을 다시 그려나갈 한국과 연결된 은밀한 힘, 바로 그 손이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여파는 기존의 권력 개념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우리는 세상의 운명이 국회, 선거, 국제조약에서 결정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신디 제이콥스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가장 거대한 변화는 텔레비전에 비춰지는 연설이 아니라 비공개 대화, 폐쇄된 자문회의, 기사로도 남지 않는 말들 속에서 태어난다고. 선택받지 않은 손은 왕관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직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직함을 가진 자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트럼프의 귀환과 정렬되는 순간 세계는 연쇄적인 반응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단언했습니다. 이 미국과 한국 사이의 연결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지구적 움직임을 촉발할 것입니다. 국가들은 동맹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고 경제는 흔들리며 오랜 이념들조차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 모델의 시작, 가시적인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공존하는 권력의 구조, 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쇄적 효과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복귀는 아시아에서 결코 무시되고 있지 않으며 한국은 단순한 전략적 동맹국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재정의할 수 있는 협상의 중심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감은 우연이 아니라 예언이 말한 수렴의 결과입니다. 서양과 동양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그것은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운명에 의해 움직이는 방향성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변화가 단지 정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가치관, 문화, 심지어 국가들의 영적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말했습니다. 선택받지 않은 손의 사명은 단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 전체의 리더십 개념을 다시 쓰는 것이라고. 더 이상 권력은 폭력과 위계로 정의되지 않으며 대신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공식적인 권위만큼이나 결정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의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와 보이지 않는 자, 전면에 선 자와 그를 움직이는 자, 전통과 혁신이 하나로 만나는 예언된 순간 그 중심에 미국과 한국,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인식하기 시작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항상 자신을 고립된 강대국으로 여겨왔던 국가들조차도
이제는 진정한 권력은 무대 위에 드러난 존재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는 존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에 따르면 이 변화의 반향은 빠르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다른 지도자들은 이 모델을 따라하려 하고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직 미국과 한국만이 이 전환의 선구자로서 예언의 흔적을 지닌다고. 신디 제이콥스는 그녀의 계시를 무시할 수 없는 부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한국의 미래나 트럼프의 귀환이 아니라 전 인류를 다시 정의할 새로운 권력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름은 단지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개인의 의식을 향한 것입니다. 그 영향은 전 지구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개인적이며 내면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디가 말한 이 변화는 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보이는 힘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라는 무대는 계속 존재하겠지만 그 뒤편에서는 이미 조용하면서도 멈출 수 없는 새로운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디는 이 과정을 보이지 않는 것의 계시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역사의 가장 큰 사건들은 언제나 침묵 속에서 카메라가 꺼진 자리에서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 조언들 속에서 태어났다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역사의 방식은 예외가 아니라 새로운 규칙이 될 것입니다. 더욱 불안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 변화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트럼프와 한국 사이의 연결에서 태어날 이 새로운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고 분석되고 모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각국의 지도자들, 전략가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제는 단순히 대중 앞에 권력을 과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통치는 공식적인 권위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의 융합에서 비롯되며 신디에 따르면 이 조합이 다가오는 역사적 순환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엄숙한 경고로 끝을 맺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한국은 이 전환의 상징이 될 것이며 전통과 변화가 결합된 살아있는 반영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가시적 권력의 복귀를 상징하고 선택받지 않은 손은 세상에 보여주지 않아도 진정한 힘이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증명할 것입니다. 이 결합은 새로운 시대의 씨앗이 될 것이며 그 영향은 전 인류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계시가 절정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단언했습니다. 한국의 운명은 단지 그 땅이나 국민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전 지구적인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이 나라 안에서 조용히 내려지는 결정들이 국제 정세의 천둥처럼 울릴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회복된 권위를 가지고 이 흐름과 병행하여 나아가는 순간 전 세계는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디의 마지막 부름은 정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선언했습니다. 모든 시민은 눈을 열고 겉모습 너머를 보아야 한다고. 카메라 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현실의 단편일 뿐이며 진짜 권력은 무대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국가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각자 미래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부름입니다. 지금 우리는 결코 중단될 수 없는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세계는 통치 방식, 관계의 본질, 심지어 신념의 형태까지 완전히 재정의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트럼프의 귀환이 맞물릴 때 그곳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변화의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전 인류가 이를 바라보게 될 것이며 누구도 중립적인 입장에 머무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언은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환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역할을 이해하는 자는 준비될 것이며 눈에 보이는 것만을 고집하는 자는 그 불가피한 흐름 속에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준비된 자와 압도당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시를 끝까지 들은 당신,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 예언에서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나요? 트럼프와 한국이 이 예언의 연결 속에서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통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측면들을 비춰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댓글로 당신의 해석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해 더 많은 목소리가 이 성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할수록 이 서사의 전모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퍼뜨리십시오. 왜냐하면 댓글 하나, 공유 하나, 한 번의 깊은 성찰이 단지 미래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 동참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지도자나 학자들만을 위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겉모습 너머를 바라볼 용기가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이 계시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브랜든 빅스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는 정보기관들을 경계하게 만들고 세계 지도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의 예언은 소름 끼칠 정도로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며 이제 그는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예언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최근 비전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한반도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심인물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 예상치 못한 연결은 지구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선언은 그의 비전을 지켜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폭탄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빅스는 트럼프가 한반도 관련 회의에 등장하는 장면을 명확히 묘사했으며 마치 곧 재편될 글로벌 체스판의 핵심 조각처럼 그려냈습니다. 그는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트럼프와 한반도의 만남은 필연적이며 그 충격은 거대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세부 사항이 아니라 동서양 간의 세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번 예언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그가 묘사한 방식입니다. 그는 먼 미래나 수십 년 후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트럼프와 한국 사이의 연결이 이미 마쿠에서 시작되었으며 카메라와 조명에서 멀리 떨어진 은밀한 대화와 조용한 협상 속에서 진행 중이라고 강조합니다. 빅스에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곧 세상이 목격하게 될 거대한 사건의 서막일 뿐입니다. 빅스의 행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허투루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국제 위기가 벌어지기 전 그는 이미 명확한 징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재난들조차도 그는 미리 비전 속에서 예고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쌓은 이 신뢰성은 트럼프와 한국을 나란히 놓은 그의 새로운 예언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의 말을 주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다가오는 현실의 눈을 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트럼프라는 이름만으로도 이미 무게와 논란을 지닙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미국 안팎에서 연쇄의 반응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이제 그가 빅스의 한반도 비전과 연결되면서 경고의 의미는 전혀 다른 차원을 갖게 됩니다. 예언자는 트럼프가 단순한 조연이 아닌 결정적 협상의 흐름을 바꾸는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고 묘사합니다. 그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더욱 전략적인 역할을 가지고 돌아오는 존재로 수십 년간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 중 하나로 여겨졌던 한반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브랜든 빅스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는 정보기관들을 경계하게 만들고 세계 지도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의 예언은 소름 끼칠 정도로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며 이제 그는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예언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최근 비전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한반도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심인물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 예상치 못한 연결은 지구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선언은 그의 비전을 지켜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폭탄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빅스는 트럼프가 한반도 관련 회의에 등장하는 장면을 명확히 묘사했으며 마치 곧 재편될 글로벌 체스판의 핵심 조각처럼 그려냈습니다. 그는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트럼프와 한반도의 만남은 필연적이며 그 충격은 거대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세부사항이 아니라 동서양 간의 세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번 예언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그가 묘사한 방식입니다. 그는 먼 미래나 수십 년 후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트럼프와 한국 사이의 연결이 이미 마쿠에서 시작되었으며 카메라와 조명에서 멀리 떨어진 은밀한 대화와 조용한 협상 속에서 진행 중이라고 강조합니다. 빅스에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곧 세상이 목격하게 될
거대한 사건의 서막일 뿐입니다. 빅스의 행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허투루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국제 위기가 벌어지기 전 그는 이미 명확한 징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재난들조차도 그는 미리 비전 속에서 예고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쌓은 이 신뢰성은 트럼프와 한국을 나란히 놓은 그의 새로운 예언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의 말을 주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다가오는 현실에 눈을 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트럼프라는 이름만으로도 이미 무게와 논란을 지닙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미국 안팎에서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이제 그가 빅스의 한반도 비전과 연결되면서 경고의 의미는 전혀 다른 차원을 갖게 됩니다. 예언자는 트럼프가 단순한 조연이 아닌 결정적 협상의 흐름을 바꾸는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고 묘사합니다. 그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더욱 전략적인 역할을 가지고 돌아오는 존재로 수십 년간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 중 하나로 여겨졌던 한반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브랜든 빅스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는 정보기관들을 경계하게 만들고 세계 지도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의 예언은 소름 끼칠 정도로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며 이제 그는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예언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최근 비전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한반도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심 인물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 예상치 못한 연결은 지구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선언은 그의 비전을 지켜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폭탄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빅스는 트럼프가 한반도 관련 회의에 등장하는 장면을 명확히 묘사했으며 마치 곧 재편될 글로벌 체스판의 핵심 조각처럼 그려냈습니다. 그는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트럼프와 한반도의 만남은 필연적이며 그 충격은 거대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세부 사항이 아니라 동서양 간의 세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번 예언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그가 묘사한 방식입니다. 그는 먼 미래나 수십 년 후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트럼프와 한국 사이의 연결이 이미 마쿠에서 시작되었으며 카메라와 조명에서 멀리 떨어진 은밀한 대화와 조용한 협상 속에서 진행 중이라고 강조합니다. 빅스에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곧 세상이 목격하게 될 거대한 사건의 서막일 뿐입니다. 빅스의 행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허투루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국제 위기가 벌어지기 전 그는 이미 명확한 징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재난들조차도 그는 미리 비전 속에서 예고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쌓은 이 신뢰성은 트럼프와 한국을 나란히 놓은 그의 새로운 예언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의 말을 주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다가오는 현실에 눈을 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트럼프라는 이름만으로도 이미 무게와 논란을 지닙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미국 안팎에서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이제 그가 빅스의 한반도 비전과 연결되면서 경고의 의미는 전혀 다른 차원을 갖게 됩니다. 예언자는 트럼프가 단순한 조연이 아닌 결정적 협상의 흐름을 바꾸는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고 묘사합니다. 그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더욱 전략적인 역할을 가지고 돌아오는 존재로 수십 년간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 중 하나로 여겨졌던 한반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에 가까운 체험 이후 브랜드는 놀라운 세부 묘사를 가진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 본 적 없는 얼굴들이 등장하는 작은 장면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장면들이 실제 사건의 일부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현상처럼 보였지만 곧 그는 매일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본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예언으로 가득 찬 공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의 의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그 반응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상처럼 보였던 것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정치 변화, 자연재해 등 그 어떤 사건도 그의 기록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젊은 브랜드는 이 꿈들이 단순히 이상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정확도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그를 연구자, 과학자, 언론인들과 연결시켰고 그들조차도 그의 적중률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전이 진정한 무게를 갖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과 직접 연결된 이미지를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예언자에 따르면 트럼프는 단순한 지나가는 인물이 아니라 결정적인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브랜드는 닫힌 방, 경호원들, 비공개 회의 장면들을 묘사했으며 그 중심에는 트럼프가 한국 관계자들과 마주 앉아 전 세계를 바꿀 만한 사안을 논의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비전은 거의 차가운 어조로 상세히 설명되었고 어떤 은유도 없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트럼프, 한국, 협정, 긴장감,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결정들. 빅스는 이것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연결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한국이 전 세계 세력들이 만나는 지점으로 등장하며 트럼프는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존재로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서명 하나, 단어 하나, 선택 하나가 곧바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긴장감은 더해집니다. 브랜든의 과거 예언만으로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는 평범한 위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트럼프가 한국 안에 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전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지역은 오랫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중심 중 하나로 여겨져 왔으며 그곳에서의 어떤 움직임이든 평화를 뜻할 수도 전쟁을 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의 함의는 직접적이다. 만약 브랜든이 또다시 옳다면 머지않아 지구는 미국, 한국, 북한 그리고 그에 따른 동방의 강대국들 간의 관계가 완전히 재편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예언자는 이 장면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하며 마치 만남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 트럼프가 단순히 미국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지구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의 운명을 형성하는 인물로 다시 등장하는 것이다. 브랜든 빅스는 강렬한 언어만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이 사람들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뉴욕을 뒤흔든 9.11 비극이 일어나기 수년 전, 그는 비행기가 고층 건물을 들이받는 장면을 묘사했다. 무너져 내리는 탑들의 모습, 혼란 속에서 거리를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세하게 기록했다. 많은 이들이 비웃거나 무시했지만 공격이 현실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신뢰는 수천 명의 고통 속에서 태어났으며 그 이후로 그의 모든 비전은 무시할 수 없는 신호로 여겨졌다. 그것이 한 번뿐만이 아니었다. 빅스는 러시아의 심장을 강타할 테러의 물결 또한 경고했다. 그는 지하 폭발, 연기, 대중교통 속의 절망을 묘사했다. 몇 달 뒤 모스크바는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낸 지하철 테러에 휩싸였다. 그는 미리 그 장면을 기록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비극은 다시금 그의 비전이 망상이 아닌 경고임을 확인시켰다. 세계가 여전히 그 재난들에서 벗어나 안도의 숨을 내쉴 때 브랜든은 더욱 음울한 것을 예고했다. 그는 회색 구름이 전 지구를 뒤덮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남녀가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다니는 모습, 닫히는 국경, 멈춰선 도시, 텅 빈 시장. 그는 2020년 팬데믹이 폭발하기 몇 달 전 세계적 마비를 말한 것이다. 현실이 그가 묘사한 대로 되었을 때 가장 회의적인 이들조차 인정했다. 그는 먼저 보았고 먼저 알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긴 목록의 일부에 불과하다. 중동의 정치적 위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그의 새벽 기록에는 이미 담겨 있었다. 언제나 같은 패턴이었다. 그는 꿈을 꾸고 기록하고 시간이 흐르면 역사가 그것을 확인했다. 매번 맞을 때마다 그의 말의 무게는 커졌고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자라났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브랜든의 한국에 대한 발언이 주목의 절정에 이릅니다. 그는 단지 트럼프와의 비밀 협상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상징성과 충격이 가득한 비전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한 마리 황금 비둘기가 한반도 상공을 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디테일이 아니라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비둘기는 영토 위를 7번 회전했습니다. 각 회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고 마치 한국 민족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단계들을 세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회전에서는 가시철 조망이 떨어지고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화해의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원한으로 가득했던 마음들이 용서를 향해 열리는 모습이 묘사되었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번영이 나타났고 도시들이 성장하며 거리에는 활기와 풍요가 넘쳤습니다. 네 번째에서는 나라가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변모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에서는 문화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며 여러 민족과 대륙을 사로잡았습니다.
여섯 번째에서는 영적인 물결이 한반도를 휩쓸며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절정의 순간에는 통일이 이루어졌고 한국은 세계 평화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황금 비둘기의 각 회전마다 비전의 강도는 더욱 커졌습니다. 일곱 번째 회전을 마쳤을 때 브랜드는 한반도 전체가 거대한 등대처럼 빛나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 빛은 국경에 갇히지 않고 아시아를 넘어 다른 대륙까지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에서 이렇게 강력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밝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향이었고 한국이 군사력이 아닌 변화의 영향력으로 예기치 못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예언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가장 기다렸던 부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브랜든 의 비전이 실현되었다면 이 한국에 대한 선언을 무시하는 것은 논리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황금 비둘기는 이미 전례 없는 시대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한반도가 마침내 과거의 상처를 벗어나 세계 무대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계시의 힘은 단지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달된 감정에도 있습니다. 브랜드는 마치 그 모든 순간을 실제로 겪은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분단이 무너지는 순간, 풍요가 솟아나는 순간,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먼 미래의 일처럼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곧 드러날 준비가 된 현실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메시지는 더욱 불안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는 이전에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대를 뒤흔든 비극들을 예언했습니다. 팬데믹, 전쟁, 붕괴를 미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7단계의 영광 속에서 변화할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누구도 가볍게 웃어넘길 수 없습니다. 그의 기록은 전 세계가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황금 비둘기는 단지 꿈속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까이 다가온 운명의 요약입니다. 상처로 가득했던 땅이 치유되고 나뉘었던 민족이 하나로 합쳐지며 작게만 여겨졌던 나라가 국제 무대의 주인공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를 확신에 차서 선언했고 그 확신은 경고처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황금 비둘기가 우연히 한반도를 날고 있던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회전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단계였으며 한 나라 전체의 변화를 나타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이 7단계의 움직임이 이미 시작된 시간표를 드러내고 있으며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흐름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화해였습니다. 단지 형식적인 협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접근의 몸짓들, 굳은 마음들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빅스에게 이것은 출발점이자 과거에 갇혀있던 민족을 해방시키는 장벽의 붕괴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축적된 증오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짐이 어깨에서 내려간 듯 안도의 숨을 쉬는 군중들을 묘사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정부가 아닌 민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월과 정치로 인해 갈라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기 시작하는 집단적 각성이었습니다. 브랜드는 이것이 이 사이클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수십 년의 고통 이후에도 인간은 용서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국가가 빠른 속도로 번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리는 상업 활동으로 들끓고 산업은 성장하며 도시는 새로운 프로젝트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상처받은 나라로 기억되지 않고 생기 넘치는 경제 엔진으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빅스는 이 단계를 명확히 묘사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될 번영의 폭발이라고 말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혁신이 나라를 뒤덮는다고 했습니다. 예언자는 실험실, 대학교, 연구소에서 전례 없는 발견들이 발표되는 장면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전략적 분야에서 첨단 기술이 등장하며 한국은 세계적인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과학은 단지 발전을 이끄는 수준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문화적 변화였습니다. 브랜드는 음악, 예술, 문학, 그리고 한반도의 가치들이 다른 대륙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한국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영향력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세대를 관통하는 지속적인 흐름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가장 섬세하고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물결이 한반도를 휩쓰는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깊은 의미를 찾기 시작했고 영적 지도자들이 나타났으며 갱신의 메시지로 인해 수많은 군중이 변화되었습니다. 빅스에게 이 시기는 마지막 단계를 위한 준비의 순간이었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변화는 통일이었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깃발들이 내려지고 역사적인 분열이 극복되며 마침내 하나가 되어 나란히 걷는 민족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화해의 세계적 본보기로 떠오를 것입니다. 브랜드는 이것이 이 모든 순환의 절정, 즉 한반도가 평화의 살아있는 상징으로 솟아오르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브랜드는 중국에 대한 어두운 계시도 전했습니다. 그는 한 마리 거대한 붉은 용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물은 상처 입고 피를 흘리며 상곡대기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굵은 비처럼 쏟아졌지만 생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곳마다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예언자에게 그것은 한 국가가 붕괴에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랜드는 그 용이 2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과거를 향해 있었고 또 하나는 미래를 바라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 내부의 분열은 용의 몸 전체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겼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중국이 단순한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깊은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나라는 구조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불안정한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전은 분명했다. 한국이 7단계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중국은 고통의 눈물로 얼룩지게 될 것이다. 빛과 그림자의 대조는 각 나라가 미래의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한국은 희망의 등대로 떠오르고 중국은 가장 혹독한 시련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대비는 많은 이들에게 불안을 안겨주었다. 지금까지 브랜든이 세계적인 사건들에 대해 정확히 예측해왔기에 이번 예언은 아시아에서의 역사적 전환점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하나의 나라는 부활하고 다른 하나는 위기에 빠진다. 우리의 눈앞에서 저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 계시의 강도는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상반되지만 똑같이 결정적인 2 메시지를 마주하고 있다. 한쪽에는 통일과 평화의 리더십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7가지 변화의 순환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눈물 흘리는 붉은 용, 즉 불안정과 분열, 그리고 몰락의 신호가 있다. 브랜든 빅스는 2026년이 불가능한 전환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환상 속에서 한반도의 봄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현실보다 훨씬 큰 벚꽃들이 가득 핀 들판을 보았다고 전했다. 각 꽃잎은 강렬한 색으로 빛났고 그 위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미적 요소가 아니었다. 전례 없는 변화의 예고였다. 빅스에 따르면 이 시기는 역사적 사건들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며 세계 앞에서 한국의 운명을 다시 쓰게 될 것이다. 그는 이 봄 동안 한반도가 실제적인 화해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 연설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산 가족들이 마침내 다시 만나고 경제적 차원에서의 공동 행보가 시작되며 수십 년의 분단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단계의 신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브랜드는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을 강조했다. 이 시기에 예상치 못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정치 구조에서 나오지 않은 인물이지만 자연스러운 힘으로 떠오르며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새로운 인물은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국민의 행복과 평화만을 목적으로 삼을 것이다. 빅스는 그의 존재를 자석 같은 사람이라고 묘사했으며 거창한 연설 없이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이 예고는 더 큰 감동을 자아냈다. 왜냐하면 브랜드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지도자는 아무도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지 않을 때 등장할 것이라고. 한반도가 가장 방향을 잃었을 때 그의 등장이 진정한 변혁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에게 이 비전은 불가능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예언자의 이전 정확한 예측들을 고려할 때 이 발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 계시와 함께 빅스는 더욱 상징적인 장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하늘에서의 만남을 보았다고 했다. 거대한 흰 독수리가 서쪽에서 나타나 바다를 넘어 한국에 이르렀다. 이 상징은 의심의 여지 없이 미국을 가리켰다. 그러나 예언자는 독수리가 공격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보호하듯 머물렀다고 한다. 그 곁에는
이미 한반도의 운명을 상징하는 존재로 알려진 황금 비둘기가 함께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 두 존재 앞에 상처 입고 경계심을 품은 채 여전히 위험 있는 붉은 용이 등장했다. 이후 일어난 일은 명확히 묘사되었다. 독수리와 비둘기는 충돌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란히 날며 하나로 정렬되었다. 예상치 못한 협약,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의 물결이 퍼져나갔다. 브랜드는 이 만남이 미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진정한 동반자 관계, 상호 이익을 주고받으며 이 지역에 전례 없는 균형을 가져올 연합이었다. 붉은 용은 처음엔 강하게 저항했다. 빅스는 환상 속에서 용이 일어서려 하고 으르렁거리며 의심의 눈빛을 보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상처 입은 이 동물은 독수리와 비둘기의 비행을 지켜보며 점차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예언자는 용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공존을 받아들이는 순간을 묘사했다. 이 장면은 중국이 내부 분열을 겪은 후 결국 미국-한국 동맹이 주도하는 새로운 힘의 구도에 자리를 내어줄 것이라는 예고로 해석되었다. 이 비전은 분석가들과 추종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만약 이 예언이 실현된다면 한국이 분단되거나 보호받는 대상이 아닌 주요 강대국들과 나란히 서는 주체로서 등장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브랜드는 이 만남이 국제관계의 재편을 상징한다고 단언했다. 한국은 더 이상 협상의 도구가 아니라 두 거인 사이의 균형을 조율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비전의 강렬함은 단순한 이미지에만 있지 않다.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에 있다. 빅스에 따르면 2026년의 봄은 단순히 꽃이 피는 아름다운 시기가 아니라 조용한 혁명이 펼쳐지는 무대가 될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고 예상치 못한 동맹이 형성되며 한국은 그 중심에 서게 된다. 그리고 이전 예언들에서 이미 언급된 트럼프는 이 판도 속에서 추가적인 조각으로 등장하여 워싱턴과 서울 간의 연결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브랜든 빅스는 한국의 변화가 정치나 군사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환상 속에서 한반도는 훨씬 더 거대한 것의 중심, 즉 영적 쓰나미의 진원지가 되었다. 그는 황금빛 파도가 한반도에서 뻗어나가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것은 파괴의 파도가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의 파도였다. 그 파도가 닿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의식이 깨어나며 민족 전체가 의미와 진리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빅스는 이 움직임이 소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수백만 명에게 닿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물결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는 물론 대륙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된다고 했다. 그는 환상 속에서 영적으로 억압받던 장소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한반도 북부에서는 숨겨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믿음을 표현하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대규모 집회들이 두려움 없이 열리기 시작했다. 빅스에 따르면 이러한 각성은 자유세계조차도 감동시킬 정도로 강력하며 어둠 속에서도 민족이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은 또 다른 분야에서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과학 분야였다. 예언자는 인류를 충격에 빠뜨릴 만한 발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연구실에서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는 장면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중 하나는 바닷물에서 직접 청정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술이었다. 브랜드는 이 발견이 단지 세계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환경 파괴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학자들이 환호하고 각국이 충격에 빠지며 시장이 재편되는 장면을 묘사했다. 한국은 혁신의 세계적 기준이 되며 그 운명이 정치적 영적 영역을 넘어 기술적 리더십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의료 분야에서도 그는 불가능해 보였던 치유의 기적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암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을 완전히 제거하는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오랜 고통 속에 살던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며 인류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환상 속에서 한국의 의사들은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고 한반도의 대학들은 세계적 학문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전 세계의 환자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게 되었다. 통신 분야에서 빅스는 더욱 놀라운 장면을 묘사했다.
그는 언어의 장벽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스템을 보았다고 전했다. 서로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통역 없이 어떤 장애물도 없이 소통하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이는 한국이 민족 간의 벽을 허물고 세계를 가깝게 만들며 심지어는 세계 평화 증진까지 이끄는 혁명을 주도하게 될 것임을 의미했다. 이러한 계시들은 거대한 청사진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환상은 아직 남아 있었다. 브랜드는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강을 보았다고 한다. 하나는 북쪽에서 또 하나는 남쪽에서 흘러내렸다. 처음에는 나란히 흐르며 서로 닿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이 두 강이 만나 하나의 강력한 강이 되었다. 예언자에게 이것은 통일의 상징이었다. 그는 이 과정이 갑작스럽거나 강제적인 방식이 아닌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문화적, 경제적 교류로 시작해 정치적 협력으로 나아가고 결국은 완전한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통일이 외부 세력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국 민족의 진정한 의지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십 년 동안 분단된 민족이 스스로 하나가 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것이다. 이 통일 이후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평화적 화해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후의 환상에서 그는 더욱 위대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미 통일을 이룬 한국은 지구의 심장으로 변모한다. 그 땅에서 강렬한 빛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국제 지도자들이 한반도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갈등 해결법을 배우고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했다. 중동의 전쟁, 아프리카의 분쟁, 남미의 위기까지 모두 한국을 해결의 본보기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이 거대한 변화의 절정은 2027년에 도달했다. 빅스는 거리 곳곳에서 축하하는 인파를 보았다고 했다. 서로 다른 국기의 깃발들이 함께 휘날리며 마침내 두려움 없이 웃고 있는 민족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한반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고 전례 없는 번영과 평화가 넘쳐 흐르는 장면을 묘사했다. 그것은 단지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었다. 영성이 고양되고 도덕성이 강화되며 사회적 균형이 이루어지는 상태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27년은 황금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다. 예언자는 이 새로운 시대가 한반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번영과 영성, 과학과 신앙,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를 하나로 결합할 수 있다는 본보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세계는 이 작은 반도를 미래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된다. 브랜드는 마지막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이 비전이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새로운 세대의 용기, 그리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금 시대는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것이 실현될지는 인간의 응답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다. 브랜든 빅스가 묘사한 이 미래를 당신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한국이 정말로 지구의 영적 덕 기술적 심장이 될 수 있다고 믿는가?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기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명에 대해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래는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믿을 것인지의 결정은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